여러분, 자식이 큰 소리로 욕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건 아주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좀 별로네요. 왜 아직도 이걸 써요? 이 말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상하게도 이 말들은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음식 만들 때 이거 괜찮을까 말하기 전에 이 말하면 싫어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식을 혼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말빨을 키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왜 똑같이 참아도 어떤 부모는 점점 무시당하고 어떤 부모는 태도가 달라지는가? 그 차이는 성격도 아니고 자식 운도 아닙니다. 딱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바로 자식이 선을 넘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억울함이 쌓여 한 번에 터뜨리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과거를 꺼내거나 부모라는 이유로 권위로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아니라 방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부모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딱 한 문장만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 문장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잔소리는 실패하고 왜 이 한 문장은 먹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부모의 품격을 지키면서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앞에서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괜히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부모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식이 전혀 안 바뀌고 어떤 부모는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식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이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뇌가 어떤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잔소리부터 보겠습니다. 부모가 길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식의 뇌에서는 이미 이 반응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공격받고 있다, 변명해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 이때부터 자식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반박할 포인트를 찾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함의 표현이지만 자식의 뇌에서는 이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를 몰아붙인다. 내 편은 없다. 이 대화는 이겨야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알겠어요 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이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잔소리가 실패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한마디는 왜 다를까요? 한마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하나만 던집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 무례하다는 건 알고 있니? 이 문장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판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뇌에서 방어 버튼이 바로 눌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례했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나?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너는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자식은 싸웁니다. 하지만 그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자식은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묵이 들어가야 효과가 완성됩니다. 말을 던지고 나서 부모가 설명을 이어가면 그 순간 다시 잔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말을 던지고 멈추면 그 공백을 자식의 생각이 채우게 됩니다. 사람은 침묵을 가장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심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이건 부모가 이긴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잔소리 100번보다 오래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자식을 통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드러워 보여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화를 안 내도 되고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담담하게 짧게 그리고 멈추는 것. 이게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한마디를 아무 상황에서나 쓸 수 있도록 딱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막상 상황이 왔을 때 말이 안 막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져요. 이게 너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막연한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문장 형태로 정리해 드려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상황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의 본질은 대부분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물의 무시선 넘기, 그래서 문장도 이 3가지로만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템플릿, 물의 인식형 문장입니다. 이건 자식이 말투나 표현에서 선을 넘었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음식 먹으면서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집을 보며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생활 방식을 두고 그건 좀 구식이에요? 이럴 때 쓰는 문장은 이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는 무례하게 들린다는 거 알고 있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린다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인식만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템플릿, 감정 표현형 문장입니다. 이건 자식이 계속 평가하고 부정적인 말을 쌓을 때 씁니다. 말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듣고 나면 마음이 계속 깎이는 상황. 이럴 때는 사실보다 감정을 짚어줘야 합니다. 문장은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은 엄마 마음이 좀 다친다. 아주 짧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이유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힘은 자식을 공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엄마 마음이 다칠 수는 없다 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싸움으로 안 번지고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템플릿, 기준 제시형 문장입니다. 이건 자식이 반복적으로 같은 식의 말을 할 때 씁니다. 습관처럼 무시하는 말, 툭툭 던지는 말, 선을 넘는 농담, 이럴 땐 감정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만 딱 세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 문장은 짧지만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모가 규칙을 정하는 위치에 다시 서는 문장입니다. 변명할 틈도 없고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문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뒤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를 붙이는 순간 잔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 순간 효과는 바로 사라집니다. 말하고 멈추는 것. 이게 세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자식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말입니다. 나는 참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한마디를 썼을 때 자식 반응이 갈리는 2가지 현실적인 분기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뀌는 집도 있고 오히려 더 튀는 집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가야 이 방법을 오래 씁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저렇게 말하면 우리 집은 더 싸움 나지 않을까요? 우리 애는 저런 말 들으면 오히려 화부터 내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이 방법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썼을 때 자식의 반응은 딱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말을 듣고 잠깐 멈칫합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심했네요. 이 반응이 나오면 사실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걸 처음으로 말로 짚어줬을 뿐입니다. 문제는 2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무례한 말이에요? 요즘 엄마 이상해요. 혹은 바로 얼굴 굳고 말 끊고 자리를 피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님이 다시 무너집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 역시 말하면 더 틀어진다. 그냥 참을걸. 하지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응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첫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말과 태도가 처음으로 제동 걸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계선을 처음 밟은 겁니다.
사람은 선을 처음 그어주면 본능적으로 튕깁니다. 특히 부모가 늘 참아주던 집일수록 반발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 설득하지 않는 것, 맞받아치지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말을 더 얹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태도만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 있어야 자식 머릿속에서 생각이 시작됩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진짜 선을 넘었나? 전이랑 다르네. 이 단계가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은 몇 달이 걸립니다. 한 번은 튕기고 두 번은 무시하고 세 번째쯤 가서야 말투가 바뀝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영상처럼 다음날 전화 와서 눈물 흘리며 사과하는 집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효과가 빠르냐가 아닙니다. 부모가 다시 무너지지 않느냐입니다. 한 번 선을 그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 부드러워져도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세게 가도 안 됩니다. 똑같이 짧게 차분하게.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자식은 결국 부모를 대하는 기준을 바꿉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이 왜 자식 교육 기술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인지, 그리고 이게 노후에 왜 중요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방향은 제대로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자식 태도 바꾸자는 거잖아. 관계 좋아지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자식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세요? 존엄입니다. 존댓말을 안 써서가 아닙니다. 용돈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늘 참아주고, 늘 이해해주고, 늘 그래, 내가 참자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도 모르게 부모를 감정 없는 존재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자식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걸 조용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선이 없으면 부모는 늙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참을 체력도 버틸 마음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상처받아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무너진 마음이 몇 달,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지금 당장 자식 태도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항상 관계가 부드럽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잠시 어색해질 수도 있고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은 관계가 망가지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가 다시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를 존중하며 자란 자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컸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말로 싸우지 않고 태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이 무심한 말을 할 때 속으로만 삼키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지도 마세요. 과거를 꺼내지도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고 그 다음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울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인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이건 늦은 싸움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된 제자리 찾기입니다.